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혜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강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막 또 그런데 오늘은 또 인하공천에서 교수님들까지 오셔가지고 또 현직 승무원하시고 계신 교수님까지 계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더 긴장이 되고 또 맨 앞에 쭉 앉아 계시니까 너무 긴장되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카타르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막 승무원 관련된 요즘 그래서 뭐 면접 관련된 말씀도 하고 계신 것도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 지원을 하면서 저도 뭐 한 번에 찰떡같이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면접도 떨어져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채가 막 여러 군데 나고 이랬을 때는 다 지원을 하고 1차를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걱정을 했었어요. 다 붙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막 엄마하고 막 남자친구랑 그럼 어디를 싱가포르 항공을 갈까 말레이시아 항공을 갈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현실을 몰랐어요. 지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때도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몇 번 조금 떨어져 보고, 되게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져 보고, 진짜 이 승무원 준비라는 게 그냥 일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뭐 미소, 물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미소나 이미지 막 이러는 것만으로 그냥 면접을 본다고 100% 합격을 하는 건 아니구나.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끝내 이제 저도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만 제가 지원할 때가 외국 항공사 경우 5,000명, 6,0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한 그때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30-40명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운의 30-40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10,000명도 넘거든요, 지원자가. 그리고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도 뭐 5,000-6,000명, 7,000명까지 넘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공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뭐 급여나 복지도 좋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제 면접을 성공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타이틀은 뭐 기내 서비스 영어라고 되었지만 꼭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한테 꼭 뭐 영어 뭐 표현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내에 사용되어지는 영어는 이러한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또 전반적인 이렇게 항공업계에서 쓰여지는 그 직무 환경이라든가 언어의 그런 특징들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제일 1번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일 일찍 도착을 해서 딱 있는데 학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항공사 관련된 특강으로 딱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이나 오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쁜 토요일에 일정을 뒤로 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한류 뭐 이런 붐에도 이제 힘있고 점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한국으로 많이 오지요. 뭐 중국 뭐 사드 이슈로 잠깐 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 늘었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는 한국을 방문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막 징검다리 연휴다 해가지고는 계속 그 연휴가 늘어나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이제 보통들은 뭐 추석 때 명절 때도 다들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항공업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항공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비행을 했을 때는요, 저비용 항공사 혹은 저가 항공사라고 부르잖아요.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는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2개밖에 없었어요. 지원을 할 때만 해도. 그래서 거의 국내 항공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이제 외국 항공사는 제가 카타르항공 출신이잖아요. 중동 항공사에서 막 뽑기 좀 시작해서 1차, 2차 승무원 데리고 가고 1기, 2기 데려가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우리 나라에만 지금 항공사가 몇 개나 되죠? 손으로 꼽아도
10개 안팎 될 거예요. 그쵸? 저가항공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어디 있으세요? 티웨이, 또 뭐 제주항공, 이스타, 진에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뭐죠, 여러분? 그 항공업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을 나가는 한국 관광객도 많고 또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취향하는 항공사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항공의 그 편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게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인 승무원을 뽑고 있는 외국 항공사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신 항공사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현재는 뭐 안 뽑고 있는 항공사, 걸프항공 같은 경우는 안 뽑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인 승무원을 뽑고 있는 외국 항공사들이에요. 외국 항공사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의 이유는 됩니다. 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인 관광객 증가. 그 말씀은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맞아요. 외국 항공사가 한국에 취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훌륭한 기내식을 제공하고 특히 저희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국이잖아요. 가진 거 돈밖에 없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부국이어서 기내 서비스도 굉장히 훌륭하고 막 이래요. 나라 자체가 부자고 또 국영으로 운영이 되는 항공사다 보니까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의 급여나 복지도 굉장히 좋죠. 중동 항공사들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한국에 취항을 해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유럽 여행을 가요. 카타르 항공을 타고. 근데 다 노랑머리에 파랑눈 혹은 아랍 여자들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르신들 어떨 것 같아요? 비행기도 새 거고 기내식도 훌륭하니까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불편해 하세요. 일단 외국인이 딱 있으면 어때요? 말을 걸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막 편하게 이것저것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승무원이 딱 보이면 어때요? 그때부터? 예, 막 이제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인이 아닌 척하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고 가끔 이제 딱 한국 노선에서 승객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되게 앉아 주시는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만 딱 드시고 너무 점잖게 계시다가 이제 한국인 승무원인 걸 가만히 보시거든요. 왜냐면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이제 제가 한국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명찰 네임 배지에서 이제 리 이런 거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미스 리 막 이러면서 어디 갔었냐고 그러면서 막 불편한 거 말씀하시고 막 이래요. 그 말은 즉 그 승객분들께서도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도 그 언어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편하게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내 영어 회화라고는 하지만 꼭 영어만이 아니라 또 서비스가 영어로 제공이 되어지던 한국말로 제공이 되어지던 승객께서 그 받으시는 느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언어가 서비스의 질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있고 고객이 또 기대하는 기대치의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뭐 이제 대형 항공사 혹은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형 항공사가 뭐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대형 항공사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되어지는 항공사.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진에어나 TA 항공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맛있는 밥이 훌륭한 식사가 제공되어졌다고 대한항공 교수님 대한항공 있으니까 조심히 말해야지. 아니면 아시아나를 탔다고 100% 만족을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아나 탔다고 타서 기내식 드셨다고 만족하세요? 꼭? 그렇죠, 다르죠. 당연히 여러분이 드시는 기내식은 여러분이 지불한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 표에.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기내식을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워라고 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이외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일어나니까 담요가 목까지 딱 덮어져 있어.
그런 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감동할 수가 있겠죠. 저비용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비용항공사가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비용항공사는 아예 짧은 노선에는 기내식이 전혀 안 주어지고 물항병 정도 주는 항공사도 있고요. 혹은 아주 간단하게 스낵이나 샌드위치 정도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꼭 그렇게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조금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꼭 만족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저비용 항공사에서 요새 되게 독특한 서비스들 많이 하잖아요. 막 사진을 찍어서 뭐 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려준다던가 무슨 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할리데이 같은 데는 뭐 한복을 입고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대치 않았던 경험을 하면 고객한테는 또한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 항공사 탔는데 되게 유쾌하고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승객이나 고객의 만족치는 꼭 물리적으로 혹은 뭐가 이렇게 가치로 딱 평가되어질 수 있는 만큼의 무언가가 제공이 되었다기보다는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직 승무원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승무원 지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꼭 제공하는 어떤 물리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 화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의사는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사가 그 메시지, 그 뜻은 전달이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받는 느낌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해외여행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가서 화장실이 어딘지를 물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재래시장에 있는 거기 이제 한국말을 당연히 못하는 그 외국분들이 toilet, you go this way, go and right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알아는 들었죠. 그냥 일로 쭉 가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를 그럼 고맙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특급 호텔, 막 굉장히 좋은 호텔을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 특급 호텔 직원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Go and right, okay?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화장실이 어딘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 5성급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질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저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을 승객한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공손하게 경어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승객이 인지하는 그런 느낌은 훨씬 더 다르고 우리 항공사가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한국말처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존댓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막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홍대나 이태원 막 이런 데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았구나. 딱 홍대 이태원 자주 가시는 건데. 그쵸? 이태원 홍대 가면 왜 요새 젊으신 분들 막 같이 외국인이랑 막 스터디 그룹도 거기서 만나서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뭐라고 말하죠? what?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발음이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캐주얼적인 대화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승객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what? what? 막 say again? 막 이렇게 말하면 승객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겠지만 뭔가 내가 승객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항공사 입사했을 때도 처음 받았던 교육이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이거든요. 항상 승객한테 말을 할 때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서 시작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안경 쓰신 여자분 제가 질문을 문 좀 열어줄래? 라고 말을 할 때 아무나 말씀하셔도 돼요. 예,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까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우리 그냥 캐주얼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아니면 please도 사실
안 하는 경우 더 많죠. 저도 뭐 비행하고 이럴 때 외국인 그 동료들과 같이 뭐 쇼핑 다니거나 뭐 같이 그냥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때는 뭐 꼭 please, 막 could you, would you please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can you 뭐 아니면은 can도 안 쓰고 그냥 open the door 말할 수 있고 장난처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 저희에게 이제 말한 건 그거예요. 항상 승객한테 말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can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다고. Could you, would you mind, could you please? 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쓰는 말이 훨씬 더 경어스럽고 승객한테 예우를 갖추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주어가 된다. 그러는 경우는 뭐로 시작하라고 써있죠? 예, may I로 시작할 수 있죠. 듀티 프리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면세 서비스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항공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불을 먼저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먼저 드렸다가 이제 개봉을 하시고 별로네 안 살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불을 먼저 하시고 나서 해당 물건을 가져다 드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는 승객님 죄송하지만 지불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결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 게 공손할 수 있을까요? Can you give me the money 하지 않을까요? Can you 뭐 pay first?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말이 더 경어스러울까요? 방금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Yeah, could you pay first? 그죠? 할 수 있고요. 혹은 이런 경우는 May I ask you to pay first?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Pay first 라고 하는 것도 May I, excuse me, sir, excuse me, ma'am 한 다음에 항상 남자는 sir, 여자는 ma'am이에요. 그냥 모든 고객을 칭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하죠? May I ask you to pay first, please?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왜 이게 잘못 말하면 돈을 먼저 내라는 게 약간 뉘앙스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한 후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너네 화법에서 가장 고치고 입에 붙여야 할 표현이 이거다라고 배운 게 would you, could you. 그리고 너희가 예를 들면 좁은 공간을 비행기는 좁잖아요. 승객님을 약간 실례를 하고 excuse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May I pass please? Excuse me sir? 항상 공손한 표현을 쓰라는 걸 더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외항사를 입사하는 친구들이 뭐 국내 항공사에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다 하시니까 입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경어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고 하는 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먼저 받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했던 카타르 항공사예요. 여기가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새로 저희 만든 비즈니스 클래스 되게 좋죠. 근데 의자가 되게 많아서 승무원들 안 좋을 것 같아요. 승객이 많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제가 이거 항공사 교육할 때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내에서 저희가요, 승객님한테 되게 많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아무나 남자 저랑 눈 마주쳤어요, 지금. 피할 수 없어. passenger 해주실래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네, passenger. 그럼 flight attendant는 이제 우리 예비 승무원분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비 승무원분. 빨리 안 하시면 현직 승무원 교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빨리 예비 승무원 빨리 인하공전 학생 안 하면 나중에 교수님한테 혼나. 누가 해보실래요? 네, 우리 손 멋있게 들었어요. 예비 승무원분. 네. 졸업생이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조만간 기내에서 쓰시게 될 말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멋진 남자 승객께서 먼저 flight attendant가 아니라 passenger죠. 그러면 flight attendant가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겠네요. How are you, sir? 돼야겠다, 그렇죠? ma'am이 아니라, 그렇죠? I'm very good, thank you. Where is 11A? 남자 승객 너무 멋있네. 깜짝. 네. 일단 넘어갈게. 그리고요. 하나 더 있네요. 네. Thank you. May I keep in the overhead bin? No, I will put it under my seat. Thank you. It's my size.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우리 예비 승무원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또
제가 그 멋진 남자 승객분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너무 멋있게 잘해주셨어요. 실제로 남자 승객분이 이제 짐을 들어달라고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 승객분이나 약간 이제 좀 힘이 약하신 분은 저희가 짐을 들어드리고 하죠.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요 되게 많은 게요. It is in the front of the cabin이라고 했잖아요. 객실 기내 앞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은 기내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승객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승무원분께서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따라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그런 경우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방금 아름다우신 예비 승무원분이 정답을 한번 guess 해볼까요? 따라오세요. 따라와. Sorry? Follow me. 괜찮아요. 또? Please follow me. 괜찮아요. 또 뭐 있을까요? Yeah, please come with me. 꼭 정답은 없죠, 언어에서. 하지만 제가 만약 가장 경험스러운 표현이라고 치면은 please come with me가 나을 것 같아요. follow me 괜찮아요. 뜻도 정확히 통했고요. follow me라고 해도 승객은 follow 하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이제 경험스러운 표현, 이 또한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 교육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please come with me가 가장 이제 좀 경험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게 어렵고 기내에서 승무원들만 쓰는 그런 영어 표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조금 표현을 바꿔주면 어때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내가 받는 서비스의 그런 질이 더 높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아까 본 이게 어디죠, 여러분? 이게 무슨 항공사들이죠? 네네, 저비용항공사예요. 아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비용항공사들이에요. 여러분, 저비용항공사하고 막 담요도 있고 술도 있고 뭐가 연상되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교수님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교수님 농담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뭐죠, 여러분? 유료, 무료에 관련된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실 저비용 항공사라는 게 뭐죠? 우리가 대형 항공사에서 내는 모든 비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료, 식사, 헤드셋, 입는 담요부터 해서 우리가 기내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나 그런 집계되는 모든 비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저비용 항공사의 컨셉은 뭐예요? 그걸 다 빼겠다. 그래서 절감된 비용의 혜택을 고객한테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비용 항공사가 비용이 저렴하니까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밥도 없고 맥주도 없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비용항공사가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늦게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야 나 비행기 탔는데 맥주도 안 줘, 막 와인도 없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저비용항공사 탔을 때 맥주 달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그 서빙 안 되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직은 그런 개념이 아직 정확히 확립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대신 우리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이용하잖아요. 똑같이 안전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웬만한 저비용항공사에서는요, 블랑켓이나 비어, 알코올릭 드링크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이 다 뭐죠? 유료로 제공이 됩니다. 원하시는 사람만 돈을 내고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료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비행할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국인 승객들이요, 제가 뭐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how much is it? 이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얼마냐고 물어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공부를 하고 저비용항공사를 알고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저비용항공사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유료고 어떤 게 무료인지를 구분하고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승객들이었던 거예요. 보통 그런 걸 묻는 승객들은 거의 유럽이나 미주 노선 승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료입니다, 유료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무료입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t's free. 괜찮죠? 또? Complimentary.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또요? It's not charged. We don't charge for it. It's not charged. 예, 맞아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신 말도 많고요. 그냥 it's free 라고 짧게 하는 것보다는 it's free of charge, sir.
it is free of charge, ma'am 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경어스러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there's a charge for it, 아니 we charge for it. 우리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And it is 뭐 $20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또한 아다르고 어다른 아주 작은 뉘앙스의 차이예요. 그래서 it's free 아니면은 it's 뭐 $3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ir, there's a charge for it, so it is 뭐뭐뭐 얼마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정중한 표현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은 뭐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 free items? 플라이트 어텐던트 말했어요. 우리 멋진 승객분 다시 한번. 파신저가 제가 말했어요. 승객분한테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 free items? What kind of perfume do you have? Yes, sir. We have Chanel No. 5 and Christian Dior. I will buy Chanel 5. How much is it in dollars? 그럼 it is $130, sir. 답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객분은 한국 돈 받아요? Do you take Korean one? Certainly, sir. Certainly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아주 경어적인 표현이에요. Yes, sir. Yes, ma'am이랑 똑같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가 지금 기내 영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승무원이 꼭 대놓에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항공사 입사할 때 행해지는 영어 면접에서 쓰여질 말들이에요. 거기서 면접관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면접관한테 제가 한국 영어 인터뷰 과정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Yes, sir. Yes, ma'am. 혹은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라고 했을 때 Okay! 하고 시작하지 않고 어떡하죠? Certainly, sir. 한 다음에 My name is 뭐뭐뭐 하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내가 승무원이 되어서 나중에 쓸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모든 항공사 면접에 뭐가 있죠? 롤플레이가 있어요. 즉 미리 승무원이 돼서 무슨 말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내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이 항공사 입사하고 나서 꼭 쓰는 영어가 아니라 항공사 면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면접관 앞에서 사용돼야 될 어투, 말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certainly sir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남자분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do you take Korean one 해주셔도 알아는 듣고요. 정확한 말은 accept. 이게 이제 뭐죠, 여러분? give and take 그냥 물리적으로 주고받다 보다는 더 맞게 그 돈을 화폐가 통용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그 화폐를 쓴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제 기내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말들이 질병이나 이런 symptoms 그 증상에 관련된 많이 쓰여져요. 왜냐하면 기내에 딱히 따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직 승무원분들이나 혹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기내 방송을 하죠. 기내에 의료 관련 종사자분 계시면 도와달라고. 그럼 보통 의사분들이 한 분쯤은 거의 계실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서 왜 우리 기내 비행기에서 애기 많이 낳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거기에 타고 계시던 의사분이나 혹은 간호사분이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외국 항공사인 경우는 저희 항공사는 전직 간호사가 되게 많아요. 동남아 출신 승무원들은요, 필리핀이나 이쪽 애들은 전직 간호사 하다 온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애도 받고 막 저는 애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애도 받고 뭐 또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는 승객분이 기내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내는 되게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압력도 다르고 그래서 지병 있으신 분들이 타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메디컬 관련된 익스프레션스를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많이 이제 여러분이 입사하시면 배우게 되실 거고요. 뭐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쭉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감기, flu, cold, 그죠? 콧물, runny nose, 목 아픔. 이 밖에서 아픈 거 아니고 속에서 아픈 거. 소화불량. 뭐 말씀하셨는데 누가? 스토맥 에이는 약간 복통 비슷한 것 같아요. 소화불량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다이어리아는 뭔데, 그쵸? 다이그노시스는 진단, 다이 모식인데, 그죠? 다이제스트의 명사형이 뭐죠? 다이제션인데 이거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니까 indigestion이 되겠죠? 잘하셨어요. 구역질, 어지러움. 뭘까요? 나지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멀미요. 울렁울렁. 근데 이건 비행기 멀미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많죠.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air sickness. 그리고 설사. diarrhea. 구토. vomit. 맞습니다. 기통증. earache. 열. fever. 어지러움. 아까 말씀하셨어요. 앞에. dizzy.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디컬 관련된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기내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자 안전에 관한 가드이자 보디가드이자 또 뭐가 될 수 있죠? 간호사나 의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찍으시고 넘길게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complaint situation으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컴플레인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롤플레이 있잖아요. 우리 면접 때. 여러분 롤플레이는요. 외항사뿐만이 아니라 국내항공사에서도 롤플레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예시가 되어지는 게 complaint situation이죠. 예를 들면 뭐 옆에 승객이 발냄새가 많이 난다고 컴플레인을 한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냄새가 너무 난다. 컴플레인을 한다.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발냄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옮겨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근데 만약에 옮겨드릴 수 없이 만석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꼬리 질문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건지 면접 준비를 해야겠죠. 뭐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발냄새, 중동 항공사가 좀 냄새가 많거든요. 그쪽이 약간 덥고 약간 이렇게 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스프레이가 많았어요, 기내에. 그래서 발냄새 막 쭉 뿌리고 대한항공 상상할 수도 없죠, 교수님. 네, 저희는 막 잠깐만요, 쭉 막 뿌리고 쭉 뿌리고 막 이랬는데 이건 저희 항공사에는 되는데 여러분 만약 대한항공 면접 가셔서 승객님 발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스프레이를 쭉 뿌리겠습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저희는 그냥, 왜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200명이 단체로 나고 막 이럴 때 있으면 그냥 뿌리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컴플레인을 할 때는요, 여러분. 뭐 떠드는 승객 굉장히 많죠. 이것저것 많죠. 근데 이 또한 약간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컴플레인을 한다는 건 나 때문에 다른 승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승객한테 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승객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이해해요. 내가 조심할게요. 이럴까요? 보통은 다 자기의 또 변이 있겠죠. 입장이 있겠죠. 그분들도 돈을 내고 타신 승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might 이런 표현을 넣어서 이제 쓰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딴 승객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disrupting 하는 거잖아요. 그럼 sorry sir, you are disrupting other passengers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이 또 불쾌하겠죠. 내가 내 돈 내고 타서 비행기에서 내가 얘기 좀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승객한테 컴플레인 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t might disrupt other passengers. 혹은 아이가 막 길에서 뛰어다녀서 시끄럽게 해요. 그럼 그 아이의 엄마한테 가서 지금 승객님의 자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엄마들 어때요? 기분 나빠. 엄마들도 세잖아요, 요새. 동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말하죠? Your child might fall and get hurt.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래, 빨리 자리에 앉혀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컴플레인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컴플레인을 야기한 승객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법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막 발로 차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앞 승객을 막 팍팍 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제 아이한테 가서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방금 might을 넣어서 한번 우리 예부 승무원분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교수님 또 제자 한번 제자 빨리 안 하면 또 교수님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인하공전 빨리 제자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 남자분 여기 아까 발표하신 분 남자 말고 여기 Come with me 말씀해 주신 남자분께서 it might break the chair. 깜짝 놀랐어요. might은 쓰셨네요. 그거 하나 인정해 드리는 걸로. might은 쓰라고 제가 강조했으니까
뭐를 말하든 might은 쓰셨으니까. 근데 he might break the chair 그러면 좀 세긴 한데. 자, 이제 might을 사용한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라 하죠? 여러분 보시면 뭐죠? would you로 시작하죠. can으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Would you please tell your child not to kick the seat in front of her? It might disrupt other passenger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들어도 I'm sorry, sir. Your child is kicking the seat in front of him. 이라고 말해서 Please stop it.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항공사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태리 항공 뭐 이런 데는요. 콜 버튼 2번 누르면 한 대 칠 기세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전을 위해 승무원이 있는 거지 막 서비스 뭐 이런 거 중요시 않는 항공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항공사도 있지만 보통 그래도 고객의 만족이나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에서는 절대 승무원이 그런 말투를 쓰게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그쵸?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요. 승무원 되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들이 이걸 거예요. 마지막에. 사실은 되게 뭐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항상 마지막은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간 직업병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승무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적인 말투지만 이제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여러분 기내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이나 뉘앙스, 어감이 어떻게 약간 달라지는지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꼭 기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공사 면접을 보시면 면접에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말투도 이렇다는 거 절대 면접관님한테 뭐 can you, 뭐 what? Of course, 뭐 이런 식의 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하시고 영어 면접, 외항사 면접이든 국내 항공사 영어 면접이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뭐 외항사 인재상이라고 했지만 꼭 외항사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롤플레이 질문이 있습니다. 롤플레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항공사에 제공하는 식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망을 하는 항공사가 만약에 아시아권의 항공사라고 치면 보통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항공사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이 승객분께서 비빔밥을 찾는데 비빔밥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음식을 권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크루 카트, 그 승무원이 먹으라고 실리는 승무원 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빔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겠어요? 드리겠어요? 드시려고 본인 거라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분은 외항사로 지망을 하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다른 게, 국내 항공사는 아시아권은 당연히, 크루카트라도 뒤져서 승객들이 찾는 비빔밥 있으면 드리는 게 맞거든요. 롤플레이 질문에서. 근데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해도요, 이제 이것도 실제 KLM 항공사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KLM 항공사, 유럽 항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준다고 하면 화를 내죠. 왜요? 승무원이 먹으라고 실린 승무원의 카트인데 왜 너희 동료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걸 승객한테 주냐. 승객에게 해당된 식사는 다 떨어졌으면 없는 거고 이건 우리의 식사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답하신 분은 난 먹어야겠다 비빔밥을. 그러니까 KLM 유럽 항공사 스타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항공사가 공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항공사의 조직 문화나 그 항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항공사에 동일한 답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계 못 봤는데 교수님 시간 거의 다 됐죠? 네.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혹시 시간 남으면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별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항상 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는 게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항공사 준비하는 학생분들 수다 떠는 거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해서 또 너무 즐거운 경험을 했고요.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고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특강도 하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좁고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딸은 없지만 만약 딸이 있다면 너도 승무원을 하여라 라고 시키고 싶을 만큼 정말 저는 만족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는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입사할 뜻이 있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공유한 그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나중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